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드린 것이 그 이제 세곤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이요, 색. 그래서 이제 오는 지금 세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는 세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세곤에 대한 이제 해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반야신경의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어떻게 하면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제 색분리 공공 물리색, 색적시 공공 격시색 쭉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세곤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요. 세곤에 대한 해석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는 지금 세곤만 있습니까? 수상행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곤은 몸이라 그랬죠. 수상행식은 뭡니까? 마음이라 그랬죠. 자, 마음이다. 그러면 이 수상행식의 온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상행식 역부여시. 역부여시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수상행식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자, 이 엄청난 내용을 함축하고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축약시키는 축약. 요약하고. 엄청난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를 그만 요약하고 있느냐. 자, 수는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장타님, 뭐라고? 느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자꾸 집착된 느낌. 우리가 하면 다 느낌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느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느낌. 그럼 그냥 이거 객관적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 그 느껴가지고 생각하는, 지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하고 나면 행위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 인식작용. 자, 지난번 제가 설명할 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지금 이게 마음인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상행식으로 마음을 아주 정교하게 나누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는 수온이죠. 수의 쌓임이에요. 느낌의 쌓임이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계속 쌓이면은 쌓여지죠. 생각이 계속 쌓이면은 생각이 계속 쌓여지잖아요. 아까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데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음악을 하나 딱 틀어놨어요. 근데 그 가수가 어떻게 막 열정적으로 그냥 부르는지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은 저 생각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열정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서 막 감정을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감정을 넣어갖고 하면은 그 열정적인 노래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1000번 하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온이 생기죠. 온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업이 생기잖아요. 업이 생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쌓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업이 달라진다니까요. 맞죠? 업이 달라져. 그러고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하고는 인식작용을 한다. 근데 이 인식작용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심망 그랬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금성님 이걸 뭐라 그랬어요? 수행원, 따르는 수행원. 왕이 행차하면 뒤에 옆에서 수행원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맞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이 희망이에요. 인식작용을 하는 것이 왕이에요. 마음에서는요. 그래서 이 인식작용이 가면은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수행원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상행식 해가지고 마음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나누어 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오온이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오온에서 색을 빼버리면 이것은 뭡니까? 사온이죠. 네 가지 온이 되는 거죠. 네 가지 온을 집착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집착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주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있잖아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타협 잘 못하죠. 타협 잘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쌓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관이 딱 생기면은요,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맞으면은 낙이고, 고정관념에 틀리면은 자기가 고정관념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죠. 서로 의견 차이가 딱 생기면 고 아닙니까? 딱 맞으면은 낙이에요. 틀리면은 고예요. 그래서 고와 낙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이 고정관념에서 생겨나는 거다 이 말이죠. 인간의 모든 고락은 다 어디서 생겨나느냐? 고정관념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그러면 고정관념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요, 공을 알지 못하면은요,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축약됐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축약됐는가 우리 한번 축약된 내용을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랬거든요. 역부여시. 이 앞에 색적시공, 색분리공, 이게 앞에 있죠. 이거부터 먼저 이제 색분리공을 앞에다 먼저 이렇게 세워. 자, 이거를 이제 역부여시 그랬거든.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어떻게 같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요. 수불 이공, 공불 이수. 이게 뭡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내가 느낀 모든 느낌 있죠? 그건 공이다. 그 다음에는요, 색적 시공, 공적 시제, 이게 뭐죠? 수적 시공, 공적 시수. 수가 곧 이 공이요. 공이 곧 이 수다. 이것이 말이죠. 역부여시 속에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자, 그러면 수만 이러냐? 상도 똑같아요. 상도 어떻게 들어간 거면 상불 이공
공불 이상, 상적 시공, 공적 시상. 있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상도 또한 이와 같은. 그러면 상만 이와 같으냐? 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도 마찬가지. 행불이공, 공불이행, 행적시공, 공불시행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행만 그러냐? 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도 똑같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상도요. 그래서 식도요.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적시공, 공적시식. 공적시식. 저도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역부여시. 이 역부여시 속에요, 엄청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말이요,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말하면은요, 인간의 인식작용, 그거는 결국 뭔가 하면요, 공이다. 모든 인식작용 자체가 공이다 이 말이죠. 뜬구름. 한때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한때 일어났다 흩어지는 것들이요, 계속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요,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쌓이게 하지 말자. 쌓임으로부터의 해결이에요. 이걸 해결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뭔가 하면요, 더 굳어지는 것이고, 고정관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고정관념은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색보다도요, 인간에게서 중생들은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할 때요, 중생들은 사실은 이런 식온에 대해서는요, 이런 그 마음의 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관심 없잖아요. 제일 관심이 뭔가 하면 색이죠. 중생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 공부 안 하고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색에 다 집착되는 거예요. 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색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색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생들의 생활이죠. 그래서 이 쌓임이에요. 쌓임을 다른 말로 하면 집합이에요. 모여지고 합해지는 거예요. 모여지고 합해지면 온이 되는 거예요. 온이 되면 온은 그는 뭔가 하면 고정관념이 되는 거,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사제를 말씀하세요. 부처님 건봉교리의 제일 첫째가 사제입니다. 사제의 첫째가 뭔 죄죠? 사제. 사제. 자, 첫째 고제 아닙니까? 제자, 이 제자 써요. 고제예요. 고제. 이 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요, 인생의 생로병사 자체를 고로 봤죠. 고로 봤다. 제가 강조. 그래서 처음이 고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는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따라가지고 부처님이 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고의 원인은 뭐냐? 뭡니까? 집이죠. 집제. 집제예요. 이 집 쌓이기 때문에 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쌓임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하냐, 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온요. 그 쌓임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걷어내는 거예요. 이 쌓임을 걷어내지 않고는요,
절대로 고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거든요. 고. 그러면 고의 원인은 뭐냐? 집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 집, 멸, 도 그러죠. 멸은 뭔가 하면 멸이 뭡니까? 열반, 밀반화, 열반이거든요. 그 열반의 세계는 극락이죠. 참 즐거움의 세계죠. 열반은요. 그러면 그 열반의 세계를 우리는 뭐로 가느냐? 고집, 멸, 도 그랬죠. 도는 뭔가 하면 팔정도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멸의 경지에 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 팔정도, 그러면 팔정도의 수행이 뭔가 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경 공부예요. 우리는 조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이 집의 상태를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집의 상태를 해체시키지 않고는 말이죠, 우리는요 이 고라고 하는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인간 세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고는 다 어디서 생기느냐? 집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고의 해결을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 말이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다. 수상행식이 결국은 그것이 공이다. 어떤 사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자꾸 완벽주의에 자꾸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완벽주의에 떨어져. 왜 완벽주의에 떨어져 가는가 하면요, 이 강의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이런 생각 하겠죠? 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완벽주의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는 자꾸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완벽주의예요. 자, 요새 사람들이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것이요, 사회적 현상들이요, 완벽주의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있어요. 지금 완벽주의에. 자, 누가 지금 어느 분이 저한테다가요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논설위원이 쓴 논설에 대한 이제 카톡을 이제 왔는데, 그 지금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한 사람이 말이죠, 부인들을 몇 사람을 만났다네요. 부인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부인들에게서 만나고 난 뒤에 온 느낌을 쭉 칼럼에다가 써놨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만난 모든 부인들이 뭐에 떨어져 있느냐? 완벽주의에 떨어져 있다. 이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떨어져 있으면 있는 만큼 그만큼 뭔가 하면요,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딱 고정돼 버린다. 그럼 어떤 완벽주의에 떨어져 있느냐? 아이를 말이죠, 요즘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인구 감소가 되잖아요, 지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요, 사람도 다 지금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지금 수입하고 노동자도 수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 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떨어져 있다. 그 칼럼니스트가 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완벽주의에 떨어져 있느냐? 제가 그제 지난주에 교당 종제를 지내러 갔어요. 갔는데 95세 되신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녀를 몇 분 정도 7남매를 두더라니까요. 그러니까 7남매를 두니까 7남매들이 지금 다 크고 있고 다 잘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말이죠, 7남매를 놓는다니까.
놓으면은요, 그 중에서 잘 되는 아이도 있고 못 되는 아이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되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있지만도 그냥 칠남매를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부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많이 나갖고 뭔 필요가 있느냐. 하나, 둘 나가지고도 완벽하게 키워야 된다, 이 아들을. 이 생각에 쩔어있죠? 금성님 몇 낳았어요? 예? 저것도 완벽주의 떨어져서. 장타님은요? 셋이요. 야, 장타님 됐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말이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허구다. 그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썼더라니까요. 허구예요. 그럼 왜 허구인가 하면요, 하나, 둘 나가지고 완벽하게 키워야 된다. 이 생각에 쩔어 있는 한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그게 칠남매를 낳다. 나 정말로 칠남매 놓은 분요, 그 당시는 모두 사고 자체가 그랬으니까 놓는 대로 그냥 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어제도 또 이제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딸을 결혼을 시켰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31살인데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아이를 지금까지 안 놓고 계속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아이를 안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안 되는 원인은 뭐냐? 온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니까요. 온을 우리가 말이죠, 온이 공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쌓임, 생각의 쌓임들이 말이죠, 고정관념을 만들고, 고정관념이 완벽주의를 만들고, 그 완벽주의가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썼더라니까요. 맞죠? 자, 예, 참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역부여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 공사상을요,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활용을 해놔. 공사상을 그냥 공사상이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 공사상이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워대고 한다 하더라도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 공사상은요, 색 속에서 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공사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상행식, 이 속에서 공을 찾아내는 것이죠. 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찾아내는 인간의 모든 인식작용을 순간순간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인식작용을 하면서 공을 여의지 않는 인식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을 여의지 않는 인식작용이 뭔가 하면요, 여백, 여유. 네, 멋진 말 하나 쓸게요. 여유의 미학이에요. 여유의 미학이에요. 자, 공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미학은 대단한 것이라니까요. 우리가요, 추사 김정인 선생 아시죠? 추사 김정인 선생. 그분이 기양살이 하시면서 쓴 세한도, 예. 세한도. 이 세상 세자, 찰 한자, 이 그림도자. 그래갖고 세한도, 이걸 그렸거든요. 그 세한도가 말이죠,
세한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추사가 말입니다. 이 세한도를 어디서 그린가 하면 제주도 기양살이 하면서 그렸거든요. 제주도 기양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세상의 추위, 세상의 추위를 말이죠. 그 생각을 뭐라고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그 그림이 세한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세한도에 보면요, 여백이 많아요. 이 여백. 사람들이 이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요, 종이가 하나 딱 있으면 그것도 다 채워야지. 다 채워야지만 이 말이죠.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다가 다 뭔가를 만들어. 그림을 그리는데도 말이죠, 그냥 다 채우는 거예요, 종이를요. 그 뭐를 그려놓고 뭐를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한도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여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을 모든 사람들이 그 세한도를 보고 말이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추사가 느꼈던 세상의 그 추위 말이죠. 그것을 뭐로 세한도에서는 한가 하면 여백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여백이 말이죠, 그 여백이 말이죠, 그대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세한도를 보는 사람들이 다 그 세한도를 그렇게 좋아하고 칭송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유. 급하다. 우리 그러죠. 바쁘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뭔가 하면 챙겨야 될 것이 뭡니까? 바쁠수록 챙겨야 될 것이 뭐예요? 공이죠. 바쁠수록 챙겨야 될 것이 공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이 공사상을 반야신경 속에다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적시, 이렇게 그냥 할 것이 아니라요, 그 공을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공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뭔가 하면요, 여유의 미학이다. 여유를 가지자 말이죠. 항상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자. 그 여유를 챙기는 거예요. 이 여유를요. 그 여유를 챙기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공한 그 이치를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공을요. 공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공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여유예요.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항상 여유 있는 마음을 챙겨갖고 여유의 미학을 말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 그 칼럼을 참 읽으면서요, 느낀 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요, 전부 이런 방향으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면은요, 그것을 거역하기라는 것은요, 진짜 힘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면은요. 그래서요, 물고기들 그거 산란했다가 한번 돌아오는 거 고기 있죠? 그거 보면요, 그 흐름을 역행하고 올라가잖아요. 물고기는요, 흐름을 역행해서 올라가는 거지. 근데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온에 쌓여갖고 가는 거예요. 온에 취해갖고 간다 이 말이죠. 그 온에 취해갖고 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흐름을 우리는 말이죠,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그 흐름을 말이죠, 우리는 역행하자 이 말이죠. 다 온에 취해서 살아요. 그래서 온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쌓임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쌓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선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쌓여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그래서요, 수상행식역부여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 속에 갈맞아 있는 이 엄청난
이 내용들을 반야신경에서는 간단하게 한 문구로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고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면요 여유와 여백, 공, 이 공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챙기는 거다. 챙겨나가자. 그래서 이걸 이제 챙기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준 건가? 온전한 생각으로. 그랬죠? 온전한 생각. 온전한 생각으로. 그래서 이 온전을 챙기는 거예요. 온전을 챙긴단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육건을 작용할 때에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육건을 작용할 때에 챙겨야 될 마음이 먼저 챙겨야 될 마음이 뭐냐? 온전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생각은 이 반야신경에서 말할 때 온전은 무엇입니까? 공을 챙기는 것이죠. 공을 챙기. 그래서 이건 비어버린 것이다. 비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너무 또 공만 주장하면은요, 뭐에 떨어지는가 하면요, 이 세상이 모두 다 허망하다. 허무주의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요, 허무주의에 떨어지는 것이거든. 모든 것이 다 공이다. 다 허무한 것이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안 그러셨거든요. 절대로 허무주의에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온전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요, 개교동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랬죠.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뭔가 하면요, 생활을 떨어지 않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공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무한히 우리는 활용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활용해 나갈 때 그 공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보배라도요, 자기 장롱 속에다 갖다 가만히 집어 넣어놓으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가져다가 우리는 빛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대종사님께서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의 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빛나게 활용하자. 이게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 법의 실상이다. 그래서 사실적 도덕 훈련,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는 훈련. 생활 속에서 하는 훈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공, 여유, 여백, 여러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완벽. 완벽은 말이죠, 이게 형상에 주어지는 거예요.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완벽주의 얘기했죠. 완벽은 형상에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여유를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의 여유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 완벽이다 이 말이죠. 항상 완벽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치를 우리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참, 이 마음의 상태 속에서 수상행식을 그냥 간단하게 말이죠. 이렇게 참 역부여시로 이렇게 그 표현해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그런 그 이제 어떤 번역의 미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온이 이제 공했다. 결국은 이제 그 말이죠. 이제 오온이 공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대목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은 또 사리자야. 또 사리자를 한번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리자야.
그 다음에 뭔가 시제법공상. 이 말이죠. 모든 법이 공한 자리. 모든 법이 공한 자리. 자, 여기서 이제 제법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법 이렇게 그러죠. 이것을 첫째 우리가 이제 이때 형상,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 자체. 이것을 이제 앞에서 오원에서는 뭔가 하면 이걸 색이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이제 제법시, 제법공상. 첫째는 이제 형상, 존재, 이게 이제 존재 자체, 색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법. 법문.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연기의 이론. 연기 이론이다. 부처님. 법의 중심체는 연기다. 아까 이제 색하고 공하고 쭉 그 얘기를 하고 수상행식 전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다 뭔가 하면요, 연기의 이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연기의 이치에 의해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연기 이러거든요. 연기.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연기 이론에서 볼 때요, 이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어요. 내가 있는 거로 이것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없으면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말이죠, 모든 존재들은 다 연기되어 있다. 다 서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계의 이론을 대종사님께서 제일 정난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동포원이에요. 맞죠? 동포원. 동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포원을요. 동포원의 대의를. 청탄이. 천지는 대시주, 부모는 대자비, 동포는 대협동. 예, 대협동. 그 협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연기예요. 하나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 산책할 때마다 항상 가는 그 길이 있는데, 매일 가는 길이요. 그거 가면 이제 양파를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이번 겨울에 추워서 늦게 다 심더라고 또.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는 이제 저것이 먹을란가. 내가 참. 그것이 잘 돼야지만이 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무 것이지만 나무의 농사지만도 나는요, 그 농사 잘 되기를 내가 항상 지나가면서 내가 한 번씩 생각해요. 저 농사 잘 돼야 될 것인데, 잘 돼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해주거든요. 이게 뭔가면요, 연기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 것다 이 말이죠. 다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연기의 이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뭔가 하면요, 공을 아는 거예요. 공돌이를 아는 거예요. 저것이 없으면 나도 없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공을.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에요. 저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법은요, 인, 연, 법. 그래.
인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인이 있으면 이게 연이 있고 이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연은 객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이 주관과 객관이 만나갖고 생긴 것이 법이다 이 말이죠. 주관과 객관이 만나갖고 생긴 것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 제법을 제법 공상이다.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법을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요. 이제 반야신경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이 제법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거론합니다. 다 그것이 어떻게 공했는가 다 거론하거든요. 전부 하나하나를 다 거론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의 모든 법문들을 말이죠. 다 공해버리는 거예요. 공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의 뒤에 가면요. 그래서 무슨 지금 오늘은 잠깐 지금 그냥 제법 공상인데 제법에 대한 것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하고 이제 공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뒤에 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이 지금 말하는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그 공의 사상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공을 그냥 공으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이론상 진리의 그 본원자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대로 활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의 자리를 생활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챙겨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말이죠. 여유 있고 참 충만된 그런 기쁜 그런 그 삶으로 차고 가야지요. 각박하고 여유가 없고 각박하고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여유와 여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공의 세계를 우리가 항상 동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지 이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효과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